소득 상위 1%가 자산 상위 1%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전문성이 오히려 함정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한국 부자 보고서 47만 명 데이터와 역사가 증명한 사실을 토대로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그 함정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야근 끝나고 매출 정산하다가 멍해지신 적 있으신가요? 분명히 이번 달도 열심히 했는데 숫자를 보면 손이 떨립니다. 직원급여에 임대료에 세금까지 빠지고 나면 통장에 남는 게 없죠. 절세도 알아보고 부동산 임장도 다녀봤습니다. 세무사도 만나봤는데 절세구조 짜드릴게요, 법인 검토 해보세요 라는 말만 듣고 돌아오지 않으셨나요? 그러다 동기가 건물 샀다는 얘기 들으면 그날 밤은 잠도 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나만 자산이 안 느는 건지 그런 답답함 많이 드실 거예요. 이건 근데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전문직일수록 자산 관리에서 오히려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소득과 자산은 완전히 다른 게임인데 아무도 그 차이를 가르쳐 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한국 부자 보고서 47만 명 데이터와 역사 속 부자들의 행동 패턴을 보면 그 이유가 명확하게 나옵니다. 오늘 그 답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부자들은 실제로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부자들은 위기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다렸죠. 모두가 공포에 팔 때 그들은 폭락한 자산을 사들였습니다. 한국 부자 보고서에도 같은 패턴이 나옵니다. 부자들의 금융자산 비중은 37.1%로 가파르게 올라갔습니다. 부동산을 줄이고 다른 것으로 이동하고 있죠. 부자들은 이미 방향을 바꿨어요. 1929년도에 생긴 대공황 때 록펠러는 공포에 질린 사람들이 던지는 이 주식들을 헐값에 사들였죠. 공장을 샀고 은행을 샀어요. 워렌 버핏은 2008년 금융위기 때 모두가 도망칠 때 골드만삭스에 50억 달러를 넣었습니다. 위기가 끝나자 그들의 재산은 몇 배로 불어났죠. 하지만 이게 말처럼 쉽지 않다고 하십니다. 내 전 재산이 반토막이 나는 걸 보면서 더 사라고요? 이런 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공포에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부자들은 어떻게 그 공포를 견딜 수 있었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현금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현금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보통은 현금을 들고 있으면 바보라고 생각합니다. 인플레이션이 녹으니까요. 워렌 버핏도 쓰레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한 워렌 버핏의 행동을 보면 정반대입니다. 버크셔 해서웨이 금고에는 2025년 말 기준으로 약 3,730억 달러의 현금이 있습니다. 현금은 평상시엔 녹지만 위기 때는 총알이 됩니다. 안전자산이 되는 거죠. 내가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될 수 있죠. 폭락한 자산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대공황 시절 살아남은 부자들의 공통점도 있었습니다. 위기 전에 현금을 확보해뒀습니다. JP 모건의 경우에는 폭락장에서 패닉에 빠진 투자자들의 주식을 헐값에 사들였습니다. 현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현금이 없었다면 그 기회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문직일수록 현금을 쌓아두기가 어렵습니다. 번 돈은 세금과 지출로 세고 남은 돈은 익숙한 부동산과 금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동산과 금에도 역사가 말하는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자산에 어떤 문제가 숨어 있을까요? 금은 5,000년 정도 검증된 안전자산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믿습니다. 평상시에는 맞는 말이죠. 하지만 진짜 극단적인 위기가 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1934년 루즈벨트 대통령은 행정명령 6102호로 모든 국민에게 금을 정부에 반납하라고 했습니다. 강제였습니다. 위반하면 벌금 1만 달러에 징역 최대 10년이었습니다. 정부는 온스당 10.67달러의 금을 회수했고 1년 뒤 35달러로 올렸습니다. 안전자산이라고 믿었던 금이 오히려 독이 된 거죠. 1989년 일본에서 모두가 부동산은 절대 안 떨어진다고 확신을 했습니다. 당시 도쿄 야마노테선 안쪽의 땅값으로 미국 전체를 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올 정도였죠. 근데 의사도 변호사도 너도 나도 빚을 내서 부동산을 샀습니다. 근데 지금 버블이 터지고 수십 년이 지나도록 대부분의 지역이 고점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은 다르다, 그때랑 다른 시기다, 한국 부동산은 또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맞습니다. 부동산 자체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모두가 안전하다고 확신할 때가 역사적으로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확신이 전문직에게 더 강하게 작용합니다. 왜 그럴까요? 열심히 일하면 자산도 자연스럽게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득과 자산은 완전히 다른 게임입니다. 소득이 높다고 자동으로 자산가가 되지 않아요. 한국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이 47만 명 데이터를 보면서 부를 만들어준 1위는 사업소득이 34.5%였습니다. 상속과 증여는 16.5%로 4위에 불과했죠. 대부분이 스스로가 만든 거예요. 하지만 소득이 자산으로 이어지려면 전략이 필요합니다. 전문직일수록 바쁘게 일하다 보면 자산 관리는 뒤로 밀립니다. 번 돈은 세금과 지출로 세고 남은 돈은 익숙한 곳으로 향합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오히려 자산 관리에 맹점이 커지게 되는 이유죠. 여러분의 전문성이 오히려 함정이 내가 자산가가 될 수 없는 함정이 되는 순간입니다. 역사 속 부자들은 특별한 정보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역사를 알고 있었고 그 원칙을 지켰을 뿐이죠. 모두가 확신할 때 의심했고 현금을 준비했고 공포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소득이 높아도 이 원칙을 모르면 자산은 영원히 제자리일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그 원칙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또 매출 정산하다 또 멍해지실 때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모두가 안전하다고 확신할 때를 의심하세요. 1989년 일본도 2008년 미국도 모두가 확신한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둘째, 현금을 기다리는 총알로 현금을 기회를 기다리는 총알로 쌓아두세요. 버크셔 해서웨이가 2025년 말 기준으로 약 3,730억 원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00조 원이 넘는 현금을 쌓아두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셋째, 소득과 자산은 다른 게임임을 인식하고 알고 계세요. 전문직일수록 이 차이를 모르면 평생 열심히 일하고도 자산은 제자리일 거예요. 저도 이 이야기를 남의 일처럼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물리치료사로 7년 정도를 일했습니다. 변호사나 의사처럼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전문직은 아니에요. 하지만 한 분야에서 7년을 있다 보니까 한 가지 사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실력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힘들어 한다는 거죠. 이유가 있었어요. 나를 알리는 것, 즉 마케팅을 모르면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왜냐면 예전에는 오프라인만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길거리 지나다니면서 찾아오고 그런 구조였는데 이제는 온라인 시대입니다. 네이버를 이용하거나 SNS에서 한번 본 사람, 유튜브에서 한번 본 사람들을 더 찾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찾아오게 만드는 것, 즉 운영 시스템이 없으면 매출은 나는데 계속해서 항상 바쁘고 지쳐 있더라고요. 그리고 매출이 나도 세금과 지출 구조를 제대로 모르고 계속해서 줄줄 샌다면 통장에 남는 순수익은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는데도 왜 남는 게 없는지 이유를 모르는데 버티는 분들을 7년 동안 너무 많이 봐왔어요. 그래서 저는 원장님들 병원에서 직접 보기도 하고 제가 직접 겪었습니다. 제가 있던 병원이 실제로 폐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게 문제는 실력이 아니더라고요. 방향이 문제였어요. 소득 상위 1%가 자산 상위 1%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이러한 이유들 때문이더라고요. 나를 알리지도 못하고 운영을 제대로 할 줄도 모르면서 운영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계속 항상 바쁘고 마지막으로 내가 버는 족족 통장에 남아있는 순수익이 없다 보니까 제대로 버티지를 못하니까 망하게 되고 자산 상위 1%가 되지 못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을 알게 되셨죠. 여러분의 전문성은 충분합니다. 이제 필요한 건 제대로 된 방향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자산 중에 현금 비중이 얼마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숫자가 오늘의 시작점이 될 거예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